드디어 기다리던 이제 삼성 채용 소식이 떴잖아요. 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가 사실 대기업 채용에서 요즘 자기소개서 비중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기소개서잖아요. 자기소개서. 인사 담당자들, 채용 담당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지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뽑을 거 아니에요. 뭐 사람됨이 어떤지, 그다음에 업무 능력이 어떤지 이런 걸 알아야 될 텐데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지금 아나운서 하겠다고 여기서 지원하게 되면 그냥 뽑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뭐 체크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 후배로서의 네. 이러면 안 되죠. 무서운 그러니까 뭐 가장 인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인성. 네. 그다음에 아나운서로서의 뭐 실력도 실력. 굉장히 실력. 중요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줘야 선배들이 보고서 이 친구 괜찮겠다라고 느낌이 오실 거 아닙니까? 네. 똑같습니다. 인사 담당자들도 그 자기소개서 내부에 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분을 좀 만나서 인터뷰하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요즘 자소서 문항 트렌드는요.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하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지원 동기가 두 가지예요. 회사 기업 지원 동기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요거를 파악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역량과 경험들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 자기소개서 내용. 이 내용이 들어가야 통과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 삼성전자의 이 특이한 점 보니까 자기소개서라고 하지 않고 네. 에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것과 에세이. 이거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자소서하고 에세이 다르게 부르는 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일기하고 수필하고 뭐가 틀리죠? 일기는 좀 더 이게 개인적인 느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지? 또 다른 거 뭐였죠? 수필. 수필은 조금 전문적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일기는 비공식적인 거, 수필은 다른 사람이 읽으라고 쓰는 거, 뭐 이런 건가요? 그런데 작성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게 종류가 틀리지. 작성되는 방식. 일기를 수필식으로 쓰면 안 되나요? 맞죠? 가능하겠죠. 그죠? 네. 보여주지만 알 뿐이지 내가 일기를 수필식으로 쓰느냐, 시 형식으로 쓰느냐, 논문 형식으로 쓰느냐 이건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에세이란 정의를 보게 되면 이제 개인이 하고 있는 상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한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쓰는 그런 산문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자소서를 에세이 방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에세이에 어떤 항목들이 나오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네. 일반적인 자기소개서 항목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크게 한 3가지, 4가지 정도인데 지원 동기, 왜 지원했느냐, 성장 과정 어떠냐, 성격의 장단점은 어떠냐, 리더십 경험이나 과외 경험, 요 2가지는 어떤 활동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대기업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부연적으로다가 전통적인 자기소개서 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 에세이 문항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세이 한 4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네. 자 하나하나 뭐 자막을 한번 보시고 화면을 봐주세요. 에세이 1, 이 내용 쭉 읽어보시면 뭐냐면요. 지원 동기하고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지원한 이유, 입사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으냐. 에세이 2 한번 보세요.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성장 과정 묻는 거잖아요. 다만 옵션이 들어가죠. 자신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을 포함해서 작성해라. 요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에세이 3.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나 가치관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고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에세이 4. 관련된 프로젝트 과제, 어려웠던 문제. 자, 일단은 과제, 경험해봤느냐 물어보는 거고요. 그 안에서 어려웠던 것이 있었느냐,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갔느냐에 대한 경험, 경력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네. 이렇게 항목들 쭉 봤는데 네. 1번 문항부터 천천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1번 문항을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가장 공들여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끝까지 읽게 만들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1번이 삼성전자 지원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단순한 질문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어떻게 써야 할까요?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고 계시거나 로망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일 텐데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한번 말씀 주신다면 삼성전자 뭐 제일 집중하고 관심 둘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반도체.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스마트폰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져서 네. 그런 경쟁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시즌 1 때 말씀드렸는데 대기업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삼성전자 블로그에 딱 들어가게 되면 핵심적인 키워드 첫 번째 우리 집을 지켜줘. 입니다. 우리 집을 지켜줘. 뭐죠? 어떤 의미예요? 과거에는 삼성전자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단품으로 다 홍보하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는데 이제는 패키지로 묶어서 우리 집을 살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집을 살려줘라고 타이틀을 걸고 있어요. 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집콕이라는 단어를 써서 집에서 영화를 보세요. TV를 통해서. 네. 네. 그다음에 홈시어터를 통해서 음악을 들으세요. 등등 네. 공연을 보세요. 이런 것들 이 삼성전자의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에세이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좀 아셔야 해요. 홈페이지, 블로그 요거 참고하시면서 비전하고 전략 방향성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관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집중적으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업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요 내용들이 조사가 돼야만 아마 자기소개서, 에세이를 작성하시는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세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지원 동기에 작성해야 될 내용은 해당 회사를 내가 왜 선택했는지예요. 지원 동기 질문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네. 왜 이 직무에 지원했나요? 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왜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서술어는요. 뭐뭐뭐뭐 하기 때문입니다로 끝나야 되는 이러한 답변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 왜 지원하셨죠? 제가 지원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목표점이 제시되어 줘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로 회사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요. 뭐 좋아서 월급이 많아서 이런 건 진짜 궁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대한 관심을 가졌고 당신네 회사에 러브레터를 계속 보내왔다는 주파수를 계속 보내왔다는 이런 컨택 포인트를 좀 연구를 하셔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관심은 이제 제가 역시 시즌 1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네. 홈페이지 Q&A에다가 질문 올리라고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나요. 지속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질문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4번 올렸으면 1년 전부터 나는 계속 이 회사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제품이 됐든 기업 이미지가 됐든 컨택 포인트를 지속적인 관심, 경험, 그다음에 최근 이슈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진짜 좋은 꿀팁이에요. 회사 방향성 그리고 자신의 목표점 이런 것들을 잘 일치시키면 좋을 텐데 사실 지원 동기를 잘 작성하는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짚어주시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삼성전자 지원했습니까? 왜 뭐뭐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좀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하고의 어떤 인연이라든지 제품과 서비스 같은 게 마음에 들었다, 감동적이었다, 또 가족이나 친척, 삼성전자에서 근무하고 계시다,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데요. 네. 단순 팩트만 언급하실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느낀 점이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입사하게 되었다라는 그 포인트를 좀 제시해 주셔야 해요. 해외여행하게 했거나 뭐 어학연수를 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삼성전자를 통해서 한국인으로서 내가 프라이드를 느끼게 됐다. 나 그래서 삼성전자 꼭 가야 되겠다. 이런 경우는 식상하기는 하지만 또 네. 의미도 또 있거든요. 이런 거 삼성전자가 어떤 지원자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을 요 단어 잘 기억하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삼성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추상적인 표현 상당히 지향하고요. 논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본인이 지원하신 직무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다든지 기술 직군이라는 이런 경우에 현장 경험이 있다, 전문성 개발했다, 그다음에 위대한 기업, great 컴퍼니라고 하죠. 요 도약을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과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연결점을 좀 포인트를 주시는 게 좋겠어요. 대학 시절에 나 삼성전자에서 인턴했습니다. 보다 보니까 공부할 때하고 들어가서 있을 때하고 내 시선이 상당히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들어가서 인턴하면서 나 결심했습니다. 나 이 회사 꼭 오리. 내가 앉았던 이 자리 내 거. 뭐 이런 거. 내 거. 예. 그렇다고 한다면 채용 담당자들도 멀리 있는 지원자가 아니라 내 곁에서 내 호흡을 같이 느꼈던 그런 지원자 정도로다가 볼 수가 있는 포인트가 생기겠죠. 네. 그런데 한기쌤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뭐 가족이나 이런 분이 삼성전자에 있어서 좀 지원 동기할 때 언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요새 가족이나 이런 거 언급 가능한가요? 실명 거론 안 돼요. 아, 실명만 거론 안 되는 거예요? 부서 거명 안 되고요. 그런 지인이 옆에 있다. 정도는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기소개서 작성 시 주의할 사항들 알아볼까요? 네, 지원하는 기업마다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는 달라야 합니다.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노멀하게 이제 샘플로 다 적어놓고 각 회사마다 맞춰서 막 변형시키는데요. 기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삼성전자 DS 영업 직구나 지원 동기하고 뭐 예를 들어서 계열사인 SPC, SPC 어딘지 아시죠? 네. 파리. 거기 영업 관리 또는 뭐 CJ 올리브영에서 네트워크사에서 하는 MD 직군 이 지원 동기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주의할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지원 왜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회사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회사 이게 좋아요. 세계 1위예요. 매출이 얼마 올라갔어요. 뭐 이런 거 막 열심히 쓰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회사 강점이나 브랜드 인지도, 뭐 성장률, 신제품 이런 칭찬들을 마구마구 지원 동기에다 나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좀 매력적이지는 않은 뻔한 자소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요. 채용 담당자들은 이미 그 사실들, 칭찬한 사실들 다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거둔 업적이니까 그쵸.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왜 귀한 시간을, 귀한 공간을 그렇게 낭비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대표적인 거죠. 갤럭시 제품이죠. 네. 갤럭시 잘 나간다고 내가 왜 너를 뽑아야 돼? 이거예요. 그죠? 삼성전자에서 채용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 삼성 입장에서 그 지원하신 분은 좋은 소비자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니까 회사를 그렇게 칭찬하거나 회사의 업적을 막 나열하는 이런 내용이 자기소개서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뻔하니까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이런 뻔한 얘기를 하는 건 좀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칭찬은 지향하는데 네. 그렇다면 뭐 문제점을 좀 지적한다거나 보완점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건 어때요? 뒷담화인가요? 그런 게? 안 좋은 거 막 이야기하는 거? 앞담화. 앞담화가 되겠네요. 회사 약점 써야 되나? 약점 언급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경쟁적으로 열의 요소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열의 요소를 하나 짚어놓고 요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방법은 뒤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경쟁사하고 비교하면서 니네들은 이게 나빠. 이건 자존심 상하거든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면접 자기소개할 때도 제가 언급한 거 있는데 회사의 약점은 좀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약점을 이야기할 때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짠데 그러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회사 열의요소였는데 다만 이제 당신네 회사가 이런 거 잘못하고 있어요라고 해서 끝 이래버리면 너 뭐야 사라져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문제 제기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문제를 내가 이런 부분에서 요 정도는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야. 붙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으니 날 채용하는 게 좋겠지라는 그런 뉘앙스로다가 작성이 된다면 논리적으로 설득까지 이어간다면 그런 열의 요소를 약점을 언급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회사의 단기적인 방향이라든지 장기적인 방향 이런 기업 분석은 최근 뉴스를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 있어요.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진짜 이건 핵심적인 정확한 분석이야.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떻게 우리 기업 내에서 문제점, 약점이라고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여류 요소를 지원하고 있는 학생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건 기업 정보가 누설됐거나 아니면 내부 인원하고 연결이 됐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맞든지 틀리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문제점이나 약점을 제시하는 것은 틀려도 괜찮다. 네. 틀려도 괜찮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거기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데 도움이 요만큼은 될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약간은 좀 일부러 틀리게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틀리기가 아니라 대부분 틀리죠. 그 내부적인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리고 1번 문항에서 또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포부까지 적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포부 쓸 때 아나운서 지원 당시에 이렇게 썼거든요. 뭐 대표하는 아나운서가 되겠다. 간판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뻔하죠? 대표 아나운서, 간판 아나운서 되셨나요? 안 됐죠. 입사 얼마 되셨어요? 일단 제 얘기. 네네네.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입사원들 중에서 그렇게 포부를 보통은 말씀하시는 다들 분들 그러잖아요. 그럴 수 네. 있죠. 네네. 제가 저희 회사 직원 채용할 때 영업 직군이었었는데 저는 최연소 사장이 되겠습니다. 포부 맞습니다. 네. 본인의 네. 의지와 희망이기 때문에 포부 맞아요. 그걸 누가 뭐라고 하진 않는데 그 이야기를 정면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 사람이나 서류상을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야, 내가 근무한 지 여기서 30년 정도 됐는데 대표 못하겠더라. 들어와서 한번 해봐라. 그게 쉬운가?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공감대 포인트가 살짝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부 뻔하거나 자신의 기대와 희망이라고 해서 거대하게 이야기하시기보다도 구체적인 포부를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포부는 플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년 후, 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이렇게 작성해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5년 후에 뭐가 되고 10년 후가 뭐 이게 아니라 그 5년 되는 시점까지 내가 어떠한 플랜으로 이렇게 가고 10년 될 때까지 어떤 플랜으로 진행해서 10년 뒤에는 이 모습이 되어 있을게라고 보여지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 뒤에 어떠한 모습이 되어 있을 거에 대한 그림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드로잉이 어떻게 되고 채색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이 플랜으로 게시되기 때문에 담당하거나 그 이야기를 앞에서 듣는 사람으로서는 구체적인 스텝 바이 스텝이 보여지거든요.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입사 후 포부입니다. 네, 그렇대요, 나연 씨. 약간 뻔한 소리여도 좀 스텝 바이 약간 구체적으로 쓰라는 네. 거. 예, 맞습니다. 네, 참고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성장 과정 기술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앞서서 설명해 주셨지만 사건, 그러니까 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기술을 하라고 하잖아요. 특별한 네. 이유가 있을까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에서 본인의 성장 과정을 어떻게 기술하되? 간략히 기술하되예요. 옵션이 네. 현재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친 스쳐 지나간 인연 아니라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나 인물 포함해서 기술하세요. 대신 간략하게 기술하세요. 왜? 읽기 힘들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성장 과정 묻는 이유는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인가, 어떤 인간성을 지닌 사람인가 알아보고 싶어서 묻는 항목이에요. 더불어서 우리 회사하고 어느 정도 궁합을 맞추기 위한 맞출 수 있는 인재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인재상과 포인트가 좀 맞아져야 됩니다. 삼성전자 인재상 한번 볼까요? 네. 열정, 창의 혁신, 인간미와 도덕성 이 세 가지 파트 중에서 나는 어느 쪽에 포인트를 좀 맞춰서 작성을 할까 해서 키워드를 일단 선택을 하시고요. 거기에 맞게끔 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어떤 인간성을 가졌는지 사건과 인물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건, 인물 포함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 네, 부모님 가족. 많고요. 선생님 많고요. 누구나 같은 인물의 옵션인 인물을 선택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용도 비슷해져요. 그 사람들을 언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흘러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지기 때문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작품 속의 가상인물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뭐
햄릿이나 네. 이런 톨스토이 뭐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야, 이건 좀 제가 그 고급 정보 드리는데요. 네네. 오. 저를 처음 만났어요. 윤미정 아나운서 처음 네, 만났죠. 처음 뵀죠.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안중근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어떤 사람일 것 같으세요? 안중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왠지 안중근과 좀 비슷하게 독립적이고 그런 가치관? 주관적이고 가치관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인물들을 언급하라는 이유는요. 그 사람이 존경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서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초두 효과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직접 만나서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면 그쪽으로 포인트가 맞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인물을 언급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부모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성향이 그러네요. 너무 많잖아요. 어떤 부모님인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방향성을 딱 맞춰서 그 인물을 거론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삼성전자 SA 3번 문항 살펴볼 텐데요. 3번 문항이 사회 이슈를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 기술하는 문항입니다. 아무래도 네. 뭐 사회적 관심도를 약간 측정하는 이런 문항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제가 아까 세 글자 작성할 때 무슨 성 객관 논리성? 논리성 빙고. 야. 네. 굉장히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경제라든지 사회, 문화, 기술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자신 있는 분야의 이슈를 하나를 딱 초이스하십시오. 그리고 그 초이스하셨던 이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돼요. 맞고 틀리고는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썼는데 그것에 대한 판단은 채용 담당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선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왜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그에 대한 준비와 대응 방법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작성하시게 되면 큰 어려움 없이 통과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회적 이슈를 다루다 보면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의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짜 뉴스 요즘 많잖아요. 많죠. 네, 그거 가지고서 와서 막 얘기합니다. 근데 그 근무하시는 현직자분들은 가짜 뉴스인 걸 알고 있어. 그러면 뭘 갖고 온 거야? 라고 해서 뜨악하겠죠. 네, 이렇기 때문에 민감한 뉴스하고 가짜 뉴스는 절대 좀 피하셔야 되고 조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정적인 네거티브한 내용이라든지 네거티브한 뉘앙스 이런 것들을 뉘앙스. 표시하시는 건 절대 언급입니다. 뭐 우리나라 모 금융사에서 SNS 계정들을 전부 빅데이터화하고 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SNS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성향을 보는데 어떠한 기사라든지 글을 올렸을 때 거기에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원자 중에요? 지원자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중에. 네. 본인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그걸 빅데이터로 모아보면 이 사람이 포지티브한 사람인지 네거티브한 사람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네. 자, 정치, 경제 뭐 이거 잘못 얘기하기는 뭐 아니면 도라는 얘기 있죠. 이건 확률이 50대 50이라는 얘기예요. 뭐 아니면 도. 그렇죠? 네. 그런데 정치적인 얘기, 뉴스 잘못 얘기하면요. 뭐가 되기보다는 도가 될 확률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으로 자신 없으시면 쓰지 마세요. 정치는. 네, 주관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네. 그러면 좀 분야 중에서 추천하는 분야 있으세요? 경제? 아무래도 경제 경제하고 이슈가- 사회 쪽이 경제나 좋을 사회요? 것 같아요. 사회 이슈. 왜? 경제라는 것은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간다면 회계 지식이나 경제 지식이 없으면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사회적인 부분은 범죄나 이런 것들보다도 소비자 심리라든지 소비자 생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주시면 직접적으로 지원하신 직무랑 연결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에세이 마지막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본인의 경험 중에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라는 건데 이건 뭐 어떤 걸 알아보라는 문항일까요? 자, 자막 한번 보시면서 화면 보시면서 제가 좀 짚어드릴게요. 지원 직무 관련된 프로젝트죠? 관련된 프로젝트예요. 관련. 네, 관련 안 된 프로젝트 쓰지 마세요. 네,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거예요. 기술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니라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과제.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안을 포인트를 일단 소재를 잘 뽑으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서술해 주십니다. 에세이 형식, 스피 형식으로 쭉 써주시면 됩니다. 포인트는요. 코워크에 대한 가능성 여부 플러스 직무 역량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요 에세이 4는요. 최근에 조직에서는 그 어떤 뛰어난 한 사람이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 특별히 이제 영업 직무를 빼고서는요. 대부분의 직무들이 엔지니어라든지 개발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 특허 이런 거 낼 수 있을 정도로 막 무언가를 뽑아내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걸 변형시키는 게 특허의 추세거든요. 업무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서 독불장군으로다 무언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조화해서 융합해서 무언가를 발전시키거나 개선시켜 나가는 이런 것들이 기업 내에서 굉장히 상품화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적으로 좀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점검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협력과 협동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직무 전문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 경험이나 사례들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네. 필수적인 역량들을 좀 나열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B2B 영업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면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어필이 돼야 돼요. 글로벌 소통 능력이 된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든지 두 분처럼 이렇게 보면서 공감을 잘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 이런 역량들 그다음에 문제 해결이나 데이터 분석 잘한다 뭐 전문성이 있다 무역이나 환율 뭐 이런 상식적인 것도 많다라는 것들이 거기에 포인트로 나열이 되되 논리적인 방법 요 논리적인 요즘에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타 기법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시츄에이션 상황이 어땠었고 예. 그 다음에 내 직무는 태스크는 뭐였었고 내가 어떤 액션을 하니까 리절트가 어떻게 나오더라라고 해서 스타 방식으로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던 걸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적어주시면 읽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제 주위에 보면 사실 초록창에 검색을 해서 네. 합격자의 자소서다라고 검색. 해서 이걸 좀 참고하는 경우가 사실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면 어떨까요? 합격한 자소서들 보시게 되면 위안이 많이 되시죠? 네. 하지만 고등학생들 대입 자소서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똑같은 경우거든요. 합격하신 선배들 거 많이 참고해서 포스팅한 거 보거든요. 그런데 논리 검증 시스템 검증하거든요. 뭐예요? 도용했느냐? 도용, 카피. 이런 돌리거든요. 진짜 합격 자소서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포털에 돌아다니고 있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그냥 누군가 썼던 걸 합격했다고 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제가 조사하고 확인한 것만도 이거 분명히 떨어졌던 소리예요. 제가 떨어뜨렸던 소리인데 합격한 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진짜 합격한 건지. 두 번째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걸 보고 있거든요. 참고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서 비슷하게 작성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거 겹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거의 겹칩니다. 어. 제가 유사하게 봤던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실제 따라하는 학생들이 꽤 있나 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그냥 단어 몇 개, 줄 몇 개, 순서 바꾸기. 그 다음에 문장을 좀 희석시켜서 자기가 썼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심지어는 통으로다 그냥 갖다 놓거나 순서만 배열 바꾸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다 떨어집니다. 사람 눈은 피할 수 있어도 기계를 돌리면 다 떨어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